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환율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몇 년 뒤, 이 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는 사실이죠. 환율이 오를 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진짜 위기까지 오겠어? 이번엔 다르겠지. 하지만 역사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공포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나왔습니다. 1997년 뉴스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던 그 시점에 이미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맞췄던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숫자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했을 뿐이죠. 환율 위기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 닿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넘긴다면 몇 년 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땐 분명 신호가 있었는데. 이 영상은 환율 위기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하게, 그러나 숨김없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위치가 과연 안전한 쪽인지 아니면 이미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공식은 분명 이거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달러 약세, 환율 안정. 그런데 지금은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미국이 금리 내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믿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라는 단어를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버티는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말하지 않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고 신뢰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2025년은 당신의 자산과 선택을 시험하는 해가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 신호를 차분하지만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월급, 저축,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실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고착되면 가장 먼저 기업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수입 원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가격과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우리 일상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개인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의 가격이 비싸지고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버티는 사람의 차이가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환율이 오르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환율에 의해 흔들리는 쪽에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경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환율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항상 관심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당신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지금 이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뉴스에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진짜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환율을 하나의 버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리를 누르면 환율이 내려오고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오르는 그런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환율은 돈의 이동 경로이자 사람들의 믿음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걸 커다란 카페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커피가 싸졌네. 다시 들어가자.
하지만 지금 카페 안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테이블은 불안정하고 천장에서는 물이 조금씩 새고 있고 사람들은 커피 가격보다 이 건물 정말 안전한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입장료를 낮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수익보다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낮아져도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를 봐야 합니다. 수출로 버텨왔던 구조,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구조.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버티게 됩니다. 이건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장면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 영화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화의 분위기는 아직 안심해도 된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이야. 금리까지 내리는데 뭐가 더 나빠지겠어. 하지만 그 시기에 조용히 움직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아니라 신뢰는 돌아왔는가? 당시 아이슬란드를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은행은 크고 금리는 매력적이었고 해외 자금은 한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은행 자산이 국가 경제 규모를 훨씬 넘어섰고 시스템은 버티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환율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었구나. 더 무서운 건 그 전에 신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신호를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늘 외환시장에서 먼저 말없이 시작됩니다.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환율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미래를 맞힌 게 아니라 지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뉴스가 괜찮다고 말할 때 조용히 포지션을 바꿨고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미 다음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경고음을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환율이 보여주는 이 모습도 그 반복 중 하나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상황을 그냥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환율이 나쁜 뉴스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호재 하나만 나와도 숨을 고르듯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잠깐 흔들릴 뿐 곧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안심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 자금의 태도 변화입니다. 대규모로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속도도 느립니다. 마치 문 앞에 서서 신발을 벗을지 말지 계속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정체 상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리보다 환율 뉴스가 사람들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린다는 점입니다. 이건 심리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수익보다 불안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네 번째 신호는 기업들의 행동입니다.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쌓고 해외 이전이나 구조 조정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기업은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생활 속 체감입니다. 해외 제품 가격, 여행 비용, 원자재 뉴스가 유난히 자주 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항상 일상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공포가 아니라 경고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를 흘리며 사람들의 무관심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원래 그런 거겠지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듭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들을 꺼냅니다. 가장 흔한 말이 이겁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물론 정부는 개입합니다.
하지만 개입이 문제를 없애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을 버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장기 투자는 방향이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이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작정 버티는 건 전략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엔 과거와 다를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모든 위기마다 반복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시스템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늘 예외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변해도 인간의 심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과신, 안도, 뒤늦은 공포. 이 순서는 항상 같았습니다. 마지막 착각은 뉴스를 보고 대응하면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뉴스는 이미 벌어진 일을 설명합니다. 시장은 그보다 훨씬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위험한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쯤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자기 판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환율 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이 노출된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통화, 한 국가, 한 시나리오에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산을 쓰는 이유는 비가 올 걸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가 와도 덜 맞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현금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기 구간에서 현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시야를 환율 하나에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율은 결과이고 그 앞에는 금리, 무역, 인구, 생산성, 신뢰라는 긴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의 방향을 보지 못하면 숫자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려운 전략이 아닙니다. 다만 불편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의 안도감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편안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했을 뿐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며 같은 자리에 서 있을지 아니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한 발 옮길지. 환율 위기는 용기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준비 여부만 조용히 가려낼 뿐입니다. 폭풍이 오면 모든 배가 같은 파도를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는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고 어떤 배는 파도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배의 크기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환율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그냥 견뎌야 할 불운으로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위치를 바꾼 전환점으로 기억할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은 이미 다수의 선택과는 다른 쪽에 서 있습니다. 그 자체로 큰 자산입니다. 오늘 당장 큰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보십시오. 다음 뉴스를 볼 때 숫자만 보지 않겠다고, 그 숫자 뒤에 있는 흐름을 보겠다고. 위기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